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초복이어서 저희가 1부 시작할 때 경제상식 퀴즈 삼계탕, 삼계탕이 정답이었고 요걸 퀴즈로 내드렸는데 오늘 장사하시는 분들 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전국 단위로 아이고 이럴 때 좀 공치는 날 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날 더워지고 또 날도 굳고 하니까 이 궂은 날씨에도 보양은 좀 해야겠죠. 아까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 주셨는데 3533님이 삼계탕 누룽지 백숙 맛있지요 라고. 배고파라. 3698님은 저희 집은 삼계탕을 안 좋아해서 특양이랑 곱창, 염통 이런 걸로 보양을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1218님 오늘 점심 메뉴 이거라서 500인분 재료 손질하고 준비하느라 구슬땀 흘리고 있어요. 잔반 없이 맛있게 다들 드셨으면 좋겠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어디 회사 식당 이런 데서 일 하시나? 500인분? 엄청난데요.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그리고 5702님이 온라인으로 닭 판매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3개는 별로 판매가 안 되고 닭가슴살, 닭 안심살만 주문이 들어오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3051님은 초중고등학교 다니는 딸을 키우는 세종 새딸맘입니다. 매일 좋은 정보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고맙게도 오늘 급식으로 삼계탕이 나온다고요? 좋은 학교입니다. 요즘 급식들 정말 잘 나와가지고 아이들도 그날 급식 맛있었을 때 집에 와서 신나게 오늘 급식 맛있었다 이야기할 때 보면은 부모 입장에서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 비 없으시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고 보양식도 맛있게 드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증시 상황도 좋네요. 코스피는 1.2% 오른 5,551포인트, 코스닥은 1.7% 오른 875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 밑으로 내려와서 1,295원대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테크라든지 장사, 자영업 다양한 콘텐츠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해서 다루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많이 겪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른이나 청소년이나 장래 희망 들어보면 다 건물주라고,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씁쓸하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 특히 매월 월세를 내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진짜 내가 갖고 있는 내 건물에서 장사하고 싶다라는 꿈도 함께 꾸시는데 오늘 창업 트렌드 시간에는 그 꿈을 이룬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식으로 따지면 익절, 손절보다는 익절을 정말 잘한 분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50억 건물주가 됐다라는 분, 카페 나나바바의 양승환 대표, 그리고 창업 플랫폼 창톡의 노승욱 대표까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승환 대표님은 방송 처음이시고 그렇죠? 예, 오늘 솔직히 KBS 지금 한 40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어렸을 적에 전화 한번 와보고. 그러세요? 예. 그냥 편하게 말씀 나눠주시면 됩니다. 양승환 대표님. 근데 건물주, 그러니까 자영업을 해서 건물주까지 성공하셨다고 하는데 혹시나 높아시면 여쭤보는데 혹시 물려받았다거나 금수저라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네. 제가 물려받은 거는 이제 건강한 신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근데 본인 소개를 하실 때 흑수저 출신이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글쎄요, 사실이니까요, 그거는. 네네네. 예, 제가 이제 양평 산골에서 자랐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 따라서 중학교 때 이제 성남으로 올라왔고, 그리고 아마 부모님이 열심히 이제 일을 하셔가지고 제가 저희 집을 마련한 게 제가 한 대학교 때 정도 빌라, 작은 빌라. 그 전까지는 계속 이제 새빵살이를 했죠. 근데 그러면은 그 당시 어떤 돈으로 혹시 어떻게 모아서? 부모님이 그때. 부모님이 이제 열심히 하셔서 저희가 집을, 그러니까 남의 새빵살이를 면한 게 제가 대학생 때. 그 전까지는 조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솔직히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면 양 대표님은 처음부터 자영업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좀 알바를 좀 해서 예. 이 컴퓨터를 좀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알바를 해서 대학교 등록금을 마련하고 컴퓨터 판매 같은 걸로. 그렇죠. 판매 수리 뭐 그다음에 그런 걸 해가지고 이제 대학교 등록금 마련하고 졸업을 하는 해에 네. 97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또 졸업하는 그 직전 몇 달 전에 IMF가 터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취업이 안 됐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진 그 수중에 있는 돈이 500 정도 있었거든요. 500만 원 정도. 네. 그걸 가지고 이제 98년에 첫 창업을 한 겁니다. 아, 네. 그때 창업하신 게 그때도 그러면 컴퓨터 판매하시는 그렇죠. 제가 사업이었어요? 이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상가 지하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처음 이제 조그맣게 가게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조그만 사무실처럼 네.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런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처음 시작을 했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러면 현재는 이제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가게를 한 몇 개나 운영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현업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그 당시에 그 컴퓨터 시작한 매장, 네. 예, 그거는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카페는 네. 작년에 오픈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좀 운영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텔하고 구분 상가 가지고 있는 걸로 이제 임대업을 좀 하고 있고, 아, 예,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하고 계시네요. 근데 그 전에 다른 자영업도 많이 하셨었다고요? 어떤 것도 그렇죠. 이제 컴퓨터 하다가 예. 컴퓨터 사업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나름대로 이제 경제적인 안정이 좀 생기고 나서 시간도 여유가 되니까 이제 부업에 눈을 돌린 거예요. 네. 이제 그러면서 처음 한 게 이제 PC방. PC방.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 게 편의점.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한 게 코인 노래방. 이번이 이제 네 번째 카페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PC 판매, 수리업부터 하시다가 PC방, 편의점, 노래방, 카페. 그렇습니다. 코인 노래방. 일반 노래방은 아니고요. 아, 작은 코인 노래방. 네, 학생들 그 1,000원짜리, 500원짜리 넣고 하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딱 보면은 다들 경쟁이 치열한 업종이에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네, 맞습니다. 조금만 준비하면 사실 하실 수 있는 사업들이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대표님이 하신 거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좀 차별점이나 어떤 게 있었을까요? 지금 하는 업종들이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네. 수요가 많은 거예요. 아, 수요가 망하지 많은구나. 않는 업종이에요. 예. 그러니까 편의점이든 그러니까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뭐 PC방이 없어질 수도 없는 거고 카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또 안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경쟁에서 도태됐다고 하긴 뭐한데 하여튼 그 망한 그런 점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본질적인 그 위치나 이런 거는 되게 좋았는데 운영을 잘못한다든가 주위의 경쟁 매장 때문에 망해서 아예 저평가된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저렴하게 인수를 해가지고 밸류업을 하게 되면은 그게 엄청난 부가가치가 이제 창출이 되는 거죠. 자리가 좋았는데도 그렇죠. 운영을 잘 못해서 망한 자리를 싸게 사서 그렇죠. 가치를 높이는. 그렇죠. 밸류업을 하는 거죠. 그 디테일한 건 잠시 후에 또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창톡의 노승욱 대표님. 네네. 그 사실 이렇게 장사 고수분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건물주까지 되는 분들은 흔치 않잖아요, 사실은. 네, 뭐 흔치는 않은데 그래도 없지는 않거든요. 네, 저도 만나본 분들 중에 카페 베네가 한창 유행했을 때, 예전에. 네, 2010년 이쯤에 그 이제 흐름을 먼저 타고 이제 카페를 한 5개 정도 하신 분은 뭐 울산에서 한 5층짜리 건물 사신 분도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창업을 할 때 이제 크게 기획을 잘하는 분이고 운영을 잘하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기획을 잘하는 분은 자기가 이제 시장을 선점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블루오션 전략인데 그건 이제 도 아니면 모죠. 그래서 잘 되면 대박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양승환 대표님처럼 남들 다 하는 업종으로 그것도 뭐 한두 번도 아니고 20년 넘게 꾸준히 성공하신 레드오션에서 성공하신 전략은 정말 저도 처음 보는 사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죠. 그렇죠.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가 20년이고 네. 제가 이제 그 부업 시장 요 지금 하는 그 제가 겸업으로 하는 요런 방식으로 시작한 거는 한 15년 정도. 예, 예. 그렇죠. 이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거 제가 대박은 아닙니다.
대박이 아니에요? 예. 이거 대박은 아니죠. 지금 혹시 오해할 수 있는데 무슨 큰 성공을 거두거나 예. 그거는 아니라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보면 50억 건물주라고 써 있거든요. 아, 그거는 이제 그게 기본이 바탕이 돼서 예. 결과가 나온 것뿐이에요. 예. 그게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그 지금 여러 가지 업종에서 큰 뭐 거기서 수익이 나서 그거를 한 번에 산 게 아니고 제가 신축을 한 겁니다. 그것도 똑같이 디벨롭을 한 겁니다. 빈 땅을 사가지고 오늘 50억짜리 건물을 산 건 아니에요. 양승환 대표님이 해주실 수 있는 오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것 같아요. 한 3, 4년 만에 대박 내서 건물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50억 건물주가 됐습니다가 아니라 20년 동안 꾸준히 사업을 진행해 왔고 그중에서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그게 쌓이면서 스스로 건물까지 올릴 수 있는 네. 자리까지 갔습니다. 이게 아마 오늘 메시지가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대표님이 IMF 때 500만 원으로 아파트 지하상가에서 PC 예. 판매점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걸로 이제 잘 돼가지고 이제 마중물로 한 1억 정도를 모으셔서 그걸로 이제 가게를 확장하고 이제 다른 부업도 하신 건데 이게 이제 20년 동안 꾸준히 중박을 내면서 대표님 표현으로는 중박. 네.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1억으로 시작해서 매년 한 20%씩 투자 수익률을 꾸준히 내면 한 20년 만에 4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한 40억 정도로 건물을 신축을 하셔서 그걸 50억에 매각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연수익률 20%를 유지하신 게 대단한 거죠. 사실 연수익률 그렇게 꾸준히 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드문 일이고 힘든 일인데 그거를 대표님은 중박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고 어떻게 보면 대박의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도 읽히는데요. 이제 각자 이제 능력에 따라 다른 거예요. 네. 그 진짜 타고난 사람들, 예.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대박을 노리는 게 맞아요. 진짜 위대한 그 기업가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저 같은 사람, 좀 평범하고 지능이 평범한 IQ를 가지고 있는 사람, 네네네. 이런 사람들은 그런 노력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를 통해서 중박을 노리되 중박이 계속 이제 누적이 되어야죠. 그러다 보면 대박 못지않은 성과가 나온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양승환 대표님을 모신 이유가 그걸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자마자 100m 9초 10초 만에 달리는 사람은 맞습니다. 우리가 뭐 배운다고 해서 따라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꾸준히 장기간 20년 동안 레이스를 펼치면서 건물주가 되신 분이니까 그죠. 김진희 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 장사 노하우를 좀 한번 제대로 배워보죠. 일단은 PC 판매점을 시작으로 해서 거기서 PC방까지 연결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좀 시너지가 났을까요? 어떠셨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 다음에 처음 도전한 게 이제 PC방이었는데 네. 이제 PC방도 미리 이제 관심을 갖고서 사전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부를 좀 했어요, 사실. 아, 그렇죠. PC방 어떻게 필요하죠. 운영하고 어떻게 수익 구조가 어떻고 이런 거를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에서 저희 고객 중에 제가 이제 중고 PC를 매입하러 원하시는 그 고객 중에서 저한테 차라리 PC방을 인수해 주십시오. 싸게 줄 테니. 그냥 그분이 장사가 안 돼서 PC를 팔려고 했는데 예, 맞습니다. 그냥 우리 PC방을 인수해 주세요. 예. 그게 한 700만 원 정도 컴퓨터 값이 700만 원 가치가 나왔는데 그 추정이 나왔는데 500에 200을 더 깎아 줄 테니 네가 이걸 좀 맡아달라. 대신에 이제 자기는 빠지겠다 이거죠. 월세 내기도 힘드니까. 그럼 권리금도 없이 권리금이 이제 그게 500이었던 거죠. 다 거기는 인테리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컴퓨터 값이 포함해서 이제 500에 산 거죠, 제가. 오. 장사가 좀 많이 안 됐었던. 그렇죠. 안 돼서 이제 도저히 못 버티시니까 이분은 빨리 이제 넘기고 나가시려고 했던 거죠. 근데 장사가 안 됐던 이유를 또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원인을. 그렇죠. 이제 거기 주택가에서 수요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규모가 너무 작고 32대밖에 안 됐었고 그러니까 수익성이 크질 않았죠. 32대면은 작은 PC방인 거예요? 그 당시 기준으로 굉장히 작은 거죠. 보통 한 40대 50대는 돼야지 이제 수익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동네에서 조그맣게 이제 하시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됐던 거죠. 근데 이제 가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매장 내부가 너무 더러웠어요. 모든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외부에서 손님이 오는 업종이기 때문에 네. 손님들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중요시하는 게 이제 청결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기본적으로 안 돼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할아버지셨는데 예. 할아버지가 그 카운터에 앉아가지고 이제 매니저 남자 매니저 둘이서 이제 밤낮으로 교대를 하면서 일을 하시다 보니 이제 오는 손님은 주 고객층은 이제 젊은 학생들이 많아요. 네네. 이제 서로 이게 타겟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화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장사는 안 되고 이제 그거 제가 눈에 보인 건 딱 그거 두 가지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또 집이 거기가 좀 많이 멀었어요. 거의 1시간 거리였었는데 네. 가서 일단은 그거부터 개선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매장부터 새로 이제 깨끗이 청소하고 좀 밝게 꾸미고 크게 돈 안 들이고 아 그래요? 인테리어 비용 많이 들진 않았고요. 거의 손을 거의 안 대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품 정도만 좀 꾸며놓고 조명만 좀 바꾸고 그래서 밖에 홍보물하고 좀 간판 좀 바꾸고 이 정도. 어허. 그러니까 몇백만 원 이하로다가 이제 추가 비용은 들어갔죠. 혹시 매출이 그래서 어떻게 변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서 이제 대략 한 첫 달 그 사장님이 제가 그냥 듣기로는 200~300도 안 나왔었는데 예. 첫 달 한 600 이상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게 뭐 조명 바꾸고 예, 단순히 그렇게 하고 직원만 바꿨거든요. 젊은 직원으로 바꾸고 그렇죠. 젊고 좀 산뜻한 직원으로 카운터에 바꾸고 냄새 안 나게 매장 좀 꾸미고 청소 좀 하고 그 정도 하고 이제 컴퓨터는 물론 이제 제가 또 컴퓨터 전문가니까 컴퓨터는 다 그냥 제 무료로다가 제가 다 비용 없이 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조립하시고 하셨으니까 네, 다 정비해놓고 어. 컴퓨터도 안 바꿨어요. 사양도 안 바꾸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주위에 소문이 나다 보니까 가깝잖아요. 거기가 주택가랑 가까우니까 딴 데 안 가고 다시 다 손님들 다시 오게 된 거죠. 아 원래 동네에 사는 학생들도 거기 잘 안 왔었는데 뭔가 바뀌었대 더 좋아졌대 그렇죠. 하니까 다시 돌아온. 그렇죠. 같이 가자 막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매출이 그냥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노수욱 대표가 보시기에는 네. 사실 뭔가 큰 변화, 대단한 노하우나 뭔가 신박한 변화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이 성공의 비결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장사가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게 아니구나 싶은 거를 저도 이제 양 대표님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런 경우들이 이제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한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매장인데 프랜차이즈면 더 점주가 바뀌었을 때 뭐를 바꾸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매뉴얼도 다 똑같으니까 메뉴도 똑같고 그런데도 전에 영업 시간을 잘 안 지키는 가게였대요. 그래서 손님들이 어떨 때 가면 문 닫혀 있고 이러니까 잘 안 가게 됐는데 그냥 영업 시간만 잘 지켰는데도 그 매출이 올라가지고 이분이 막 지금 그 브랜드로 7개까지 매장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장사가 정말 기본만 잘 지켜도 뭐 지금 말씀하신 뭐 대박은 아니더라도 중박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거 양 대표님 사례에서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을 잘 지키고 거기에서 정말 작은 차이가 성패를 가르는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으로 도전하신 게 편의점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그 작은 PC방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운영 노하우를 익힌 거죠. 그리고서 3개월 만에 그걸 이제 처분했습니다. 아, PC방을 3개월밖에 안 하셨어요? 예, 그리고 1,500만 원을 받고 이제 처분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부천에다가 제 그 컴퓨터 매장 옆에다가 그 매장 그 PC방 똑같이 망해가지고 6개월 동안 비어있던 PC방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거를 이제 그게 이제 60대짜리였는데 좀 더 컸죠. 2배 컸죠. 예, 그거를 또 인수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영업을 또 시작을 한 거죠. 아, 그럼 거의 심폐소생술 전문가네요. 맞습니다. 망해가는 PC방을 전문적으로 살리는. 예, 그게 전문가예요, 제가. 와. 근데 원체 또 그거는 컴퓨터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밝았던 그 당시는 분이니까. 그게 맞고요. 예. 그 당시는 이제 컴퓨터 사실 이게 때문에. 2009년 그렇죠? 2010년 그쯤 이야기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김석현님이 요새 PC방 가나 내 친구들 거의 안 가는 데라고 보내주셨는데 사실 그것도 시대 흐름에 맞아야 되는 이거는 한 1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역사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 역사는 편의점인데 예. 혹시 양 대표님 편의점도 혹시 장사 안 되고 막 망해가는 편의점을 인수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방식입니다. 예, 거기도 그 엄청 그 번화가야 유흥가 번화가의 코너 자리라서 네.
굉장히 권리금 바닥 권리금도 비싸고 한 제가 그냥 듣기로는 저한테 그 매도하신 분이 들어올 때 2억을 주고 들어오신 자리예요. 권리금만. 권리금 2억 주고 예, 들어오신 예. 편의점 자리. 예, 엄청 자리가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도 그 내놓은 이유를 나중에 보니까 예. 좀 죄송한 얘기죠. 그 사장님이 또 들으실 수도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어머님이 차려주신 가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책임감이 좀 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밤새 일하다가 피곤하니까 그 문을 잠그고 거기서 막 주무시고 했어요. 편의점에서. 예. 네. 몇십 분씩. 어. 그 이제 문을 닫아놓은 거 손님이 들어올까 봐. 그럼 오는 손님은 문이 잠겨 있으니까 되돌아가고. 그렇죠. 근데 아침에 유흥가라서 손님이 없는 건 맞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그거는 장사의 기본과는 많이 어긋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게 소문이 나서 관리가 안 된다.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매출이 계속 떨어진 거예요. 아, 저기는 그냥 문이 잠겨 있는 편의점. 예, 약간 24시간 열려 있는 데가 아니라. 예. 그렇게 그다음에 또 해서? 결정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예. 직원 관리가 안 돼가지고 예. 직원이 이제 미성년자들 담배를 파는 거예요. 담배를 미성년자한테. 그게 적발이 돼가지고 영업 정지를 당한 거예요. 근데 영업 정지라는 거는 담배만 판매를 못 하는 거고 나머지는 판매할 수 있어요. 아, 예. 그래요? 예. 그게 이제 영업 정지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오. 처음에 한 번 걸리면. 아, 처음에는. 예. 그래가지고 근데 손님들이 담배를 사러 와서 다른 물건을 같이 사는 게 이제 편의점 그 매출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다 뺏겨버린 거죠. 주위 편의점에다. 근데 거기에 이제 이분이 마지막에 이제 정이 떨어진 거예요. 아, 더 이상 이제 할 장사하기 의욕이 싫어. 없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그 매물이 나왔길래 제가 계속 주위에서 이제 시장 조사도 하고 그런 내막을 알게 됐어요. 우연히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협상을 해서 좀 저렴하게 인수를 했죠. 노승우 대표 보시기에는 네. 사실 이게 편의점도 어떻게 보면 양 대표님은 처음 도전이었고 이런 사례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지금 말씀 안 하셨는데 또 그 가게가 이제 나중에 잘 된 비결 중에 하나가 인테리어를 또 대표님이 투자를 하셨어요. 뭐 조명도 새로 다시고 TV도 설치해가지고 밖에서 지나갈 때 뭐 월드컵 경기 이런 거를 이제 서서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끔 만드신 거죠. 네,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셔서 이제 더 성공적으로 해서 매각을 하셨는데 이 편의점은 인테리어를 원래 본사에서 해주거든요. 그렇죠. 네. 예, 편의점은. 네, 그래서 인테리어를 점주가 손에 댈 거라는 생각을 잘 하기가 힘들어요. 네, 네. 저도 거의 처음 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본사에서 해주기 전에 먼저 선투자를 점주가 하시고 그거를 나중에 매출이 올라가지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서 본사에서 지원금을 받아내셨대요. 그러니까 정말 능동적으로 대단하시다. 프랜차이즈인데도 본사에 기대지 않고서 운영을 하신 거죠. 그러면 여기 편의점도 매출이 좀 드라마틱하게 올라왔나요? 예, 저희가 인수할 때 4,500 정도 나왔었거든요. 권리금이요? 아니 매출이. 월 매출이. 네. 근데 이제 가보니까 똑같아요. 저 PC방처럼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엄청나게 그 지저분한 상태, 오염이 많이 된 상태였고 네. 노후화가 많이 돼 있어서 외관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거를 이제 제일 먼저 바꿨고 그다음에 이제 다 똑같은 뭐 장사의 기본이지만 밖에 다니는 분들을 유인하려면은 시선을 집중시키려면은 밝아야 되거든요. 무조건. 제일 기본이 그거거든요. PC방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했었고. 조명. 예, 조명. 밖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볼 수 있게끔 조명을 환하게 하면 되는데 본사에 그게 이제 그 편의점이 7개짜리예요. 네. 아시죠? 7개짜리. 네. 편의점 그건데 이름에 예. 7이 들어가는. 예. 근데 이제 무슨 말씀이신가요? 본사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우리 FC 담당 FC한테 요청을 했어요. 제가 좀 장사를 제대로 해볼 테니 지원을 해주십시오. 밖에 환하게 조명이라도 좀 달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안 해요. 그렇죠. 본사에다가 갑자기 나만 해달라고. 왜 멀쩡한 편의점에다 그런 거 돈 들여서 왜 하려 그러냐. 네. 그거는 안 된다. 자비로 할 수 있으면 하지. 그건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정 안 되면은 내가 돈으로 해야겠다 싶어서 그 편의점 앞에 데크를 만들었어요. 데크를 깔았어요. 네. 거기서 이제 음료수도 마실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외부에 이제 투광기를 달아가지고 조명을 다 쏘고, 그다음 위에 어닝 달아가지고 비가 안 맞게 어닝도 달고, 예. 그다음에 내부에다가 65인치 테레비를 천장에다 달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밖에 지나가는 분들이 볼 수 있게 밖에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UFC를 이제 스포츠 TV에서 나오는 UFC를 틀어놓으면 남성 고객들 그 캐스터가 네. 소리를 엄청 질러요. 말도 못하게 질러.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 다 놀래가 다 쳐다봐요. 그러면 이제 당장은 손님이 안 되더라도 이제 각인이 되는 거예요. 저기 편의점이 있다. 저 이상한 편의점이 하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각인이 되면 나중에 필요하면 오시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처음에 제 자비로다가 해놓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어요. 네네네. 매출이 한 2천만 원이 올라오고 6천만 원대로 쑥 올라가더라고요. 그 자리가 그 정도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였어요, 사실은. 그죠. 권리금이 2억짜리 원래 예, 편의점이었으니.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본사에 우리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저보고 점주님 돈 그렇게 들여가지고 나중에 그거 회수 못하면 엄청 손해실 텐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말렸거든요. 처음에는. 예. 그랬더니 이 양반이 놀라더니 그러면 제가 본사에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완전 우수 사례가 된 거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하고 나서 제가 또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본사 대표이사 앞으로.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하니 네. 그 편의점이라는 구조가 수익 구조가 본사하고 점주하고 몇 대 몇으로 그게 나눠지는 구조예요. 수익을 나눠 받아요. 분배금이라고 하는데 본사에서도 내가 많이 팔아주면 본사도 이익이 되니 그렇죠. 그럼 이런 비용 나가는 것도 일정한 거로 분담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네. 그래서 그런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본사에 그런 사례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그래서 나는 이렇게 답답하니 그러면 대표이사님께 나는 내용 증명 보내겠다 해서 보냈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바로 몇 주 만에 그 응답이 오시더라고. 와가지고 본사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와. 해가지고 몇백만 원을 받았죠. 그 규정도 없던 프랜차이즈 본사에게 몇백만 원의 어떤 시설 투자 지원금까지 받아내셨고 좀 뭐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면 여기 편의점도 매각을 하신 거예요 나중에? 예, 제가 한 10개월 정도 하고 이제 매각을 했죠. 10개월 만에. 예. 아까 PC방은 거의 한 달여 만에? PC방 첫 번째 PC방은 3달. 3달? 두 번째 PC방은 6개월. 6개월. 예. 그리고 이번에 편의점은 10개월 만에. 예. 여기는 그러면 처음에 들이셨던 권리금하고 나중에 받은 권리금하고 어떻게 되셨는지. 처음에 7,500. 그다음에 네. 나중에 매매할 때는 1억 5,400. 거의 2배를. 그렇죠. 그냥 제 값을 받은 것뿐이에요, 사실은. 예. 원래 받아야 될 그 정도 금액을 찾아간 것뿐이지 뭐 크게 그게 무슨 뭐 대박이나 이렇게는 저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뚝 떨어졌던 걸 다시 심폐소생을 해서 예. 제 가치에 돌아오게끔 만들어서 팔았는데 예. 그게 이제 2배의 수익이 나는. 예. 다음 사례는 코인 노래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여기도 근데 매각하신 거잖아요. 예, 작년에하고 재작년에 2개 있었는데 그렇게 매각을 했습니다. 코인 노래방. 코인 노래방도 처음 해보시는 사업이었을 텐데 맞습니다. 코인 노래방까지 진출하신 이유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에? 사실은 제가 이제 편의점을 매각하고 나서 네. 아무래도 좀 시간적 여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좀 가만히 있자니 뭐 하고 네. 그리고 또 평소에 이제 우리 저 동생들이나 젊은 동생들이랑 네. 이제 회식 같은 걸 하고 나면은 이 친구들이 일반 노래방을 안 가고 코너를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한번 따라가 봤는데 네.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네네네. 이게 이제 뭐 되게 건전한 장소이기도 하고 저렴한 비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런 거를 그냥 부업으로 왜냐하면 이제 낮에는 또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의점을 제가 매각한 이유도 사실은 이게 24시간 업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죠. 밤에 잘못하면은 이제 직원이 펑크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컴퓨터 매장을 하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잠도 못 자고 1시간 2시간 잠깐 눈 붙이고 아침에 교대 시간에 가서 또 거기서 또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최고 많이 한 게 36시간도 연속으로 일한 적이 있어요. 본업을 갔다가 또 편의점 갔다가 그리고 밤에는 또 24시간이다 보니까 밤에 사건 사고도 되게 많아요. 이게 너무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빨리 그거는 이제 매각을 한 거고 엑시트를 빨리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하고 이 코인 노래방은 그런 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장점이 많은 거예요. 이게 사람을 굳이 쓸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편의점을 매각하고 나서 그 남는 시간에 제가 이제 코인 노래방을 좀 공부를 좀 했습니다. 네. 하다가
또 우연히 제가 사는 지역에 또 그런 좋은 매물이 나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좀 저렴하게 또 인수를 했죠. 이것도 그러면은 장사가 많이 안 되던 그런 코인 노래방을 인수하신. 예, 장사가 거의 방치되다시피 해서 한 6개월 동안 네. 거기 그 사장님의 아버님이 어르신인데 어르신이 와서 그냥 잠깐 청소는 해주는 정도. 거의 방치 상태였죠. 예. 근데 이제 제가 가서 좀 몇 번 그 사장님하고 얘기도 하다 보니까 이분이 빨리 팔고 나가는 게 지금 그분한테는 지금 아주 제일 급선무였어요. 월세에도 감당이 안 돼서요. 월세도 감당이 안 되고 이제 결정적인 이유는 예. 이게 이제 밤에 10시가 넘으면 미성년자들 때문에 사람이 꼭 있어야 됩니다. 미성년자 단속 때문에. 예, 무조건 10시 넘으면 청소년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네네네. 누군가 지켜야 돼. 근데 그거를 이분이 못하니까 그 사모님한테 시킨 거예요. 예. 그 사모님이 근데 몇 번 그걸 오니까 너무 거기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남편한테 이제 빨리 팔으라 계속 이제 그 엄청 집에서 좀 불화가 좀 있었던 거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다 필요 없으니까 나는 빨리 그냥 팔고 정리만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식이었어요. 장사도 안 되고 몸도 그렇죠. 힘들고. 예. 그래서 그거 되게 싸게 인수하셨다고요. 사실은 제가 돈을 받고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게 아니라 예. 오히려 역 권리금을 받고. 예. 그분이 근데 이제 그 매장이 워낙 관리도 안 되고 또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 건물이다 보니까 접근성도 떨어져 가지고 네. 아무도 그걸 인수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래 보니까 이제 저는 계속 이제 기웃기웃하면서 연락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인수 의사를 그분이 확실하게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내가 몇 달치 월세를 줄 테니 그 600만 원을 줄 테니까 좀 빨리 내일이라도 당장 인수를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인수를 하셨는데 그렇죠. 어떻게 여기는 또 살려내신 거예요? 그것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일 기본은 그거예요. 일단은 지나가는 분들 시선을 잡아야 돼 무조건. 네. 모든 장사는 다 똑같지만 그렇죠. 이제 그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한 거예요. 이제 매장 그 앞에다가 좀 환하게 간판도 하고 좀 환하게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장치도 좀 해놓고 그 다음에 매장도 새로 이제 그 업자를 불러가지고 다 청소도 새로 깨끗이 하고. 네. 그다음에 간단한 거는 제 셀프로다가 이제 간단한 인테리어도 좀 하고 그다음에 간판은 아예 새로 또 바꾸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거는 직원을 좀 상주를 시켰어요. 예. 예, 기존에는 그 어르신이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저녁 타임은 좀 일찍 학생 알바를 거기다가 이제 앉혀놓고 이제 손님 상대를 좀 직접 하게 했죠. 예. 그거만 했는데도 첫 달 뭐 거의 한 2배 정도 매출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큰 차이는 또 앞에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뭔가 대단한 큰 엄청난 변화는 또 아니었고 근데 작은 변화 기본에 충실하면서 또 여기도 가치가 올라간 거고요. 코인 노래방도. 근데 거기에서 이제 플러스가 더 필요한데 예. 이제 그거는 그 모든 장사 똑같지만 들어오는 고객층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눈높이에 맞게끔 그런 그 조그만 그 노하우를 녹여내면 그게 이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또 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어린 학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방 그 이름이 보통 코인 노래방 가면 1번, 2번, 3번 이렇게 숫자로 돼 있어요. 네네네. 근데 저희는 이제 아이돌 이름을 방을 다 붙여놨어요. 뭐 BTS 방, 블랙핑크 방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안에 좀 굿즈 같은 거 하고 사진하고 이렇게 좀 안을 꾸며놓고 크게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코인 노래방하고 이제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또 하여튼 친구들한테 이게 입소문이 나고 신기하다. 재밌다. 재밌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럼 이왕 다른 데 갈 때 여기 가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밖에 이제 지나가는 분들을 시선을 끌기 위해서 음악을 좀 틀어놓고. 네네. 근데 그 음악이 이제 그런 그 가수 노래가 아니라 노래방에서 실제 사람이 부르는 그런 음악을 좀 틀어놓고. 그럼 그게 또 신기해서 또 올라오고. 예. 근데 저희 지금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의견이 조금 있는데 그러면 한 곳에서 꾸준히 장사를 길게 하시면서 매출을 올리고 돈을 많이 모으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거는 이제 컴퓨터 매장을 지금 25년째 하고 있어요. 본업으로 하고 그거는 계시는 놓치지가 않고 있어요. PC 판매업은 계속 하시는 거고. 그거는 본업은 계속 캐시카우로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나머지 그 제가 시간을 조금 전업으로는 못하지만 부업으로 할 수 있는 거 아이템을 찾아서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밸류업을 한 다음에 엑시트를 하고 밸류업하고 엑시트하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 본인 스스로는 본업은 PC 판매업. 근데 아까 살짝 부업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편의점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코인 노래방을 그렇게 밸류업을 하는 심폐소생술에서 되파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사람마다 또 선택 전략의 차이니까. 노수욱 대표 보시기에는 뭐 주변에도 이렇게 많이 뭐 밸류업을 해서 매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이런 전략은 또 어떻게 보세요? 그 밸류업을 해서 본인이 꾸준히 하실 수도 있는데, 예, 대표님은 계속 이제 매각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뭐 그것도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대표님은 이제 계속 저점 매수를 하셨잖아요. 주식으로 치면 싸게 사서. 네, 이게 그러니까 저평가돼 있다라는 밸류 판단을 먼저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자영업으로 치면 상권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수분들이 딱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상권에서는 이거 하면 잘 되겠다. 분식집 하면 잘 되겠다 해서 제주시청 앞에 상권에서 여기에 분식집 내면 좋겠다 해서 프랜차이즈로 분식집을 내서 그 브랜드의 가맹점 100개 중에 1등 점주가 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주식에서 밸류 판단하듯이 상권 분석을 잘 하시고, 근데 거기서 저평가된 거를 어느 정도 끌어올린 다음에 이제는 여기가 이제 적정 가치를 받을 수 있겠다 해서 또 매각을 하신 거죠. 박미영 님이 안 되는 매장 인수해서 투자와 변신 후에 매출 끌어올리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라고 보내주셨고요.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 양 대표님한테. 양승환 대표님, 2023년 7월 현재도 코인 노래방이 유망한가요? 라는 뭔가 되게 현실적인 질문인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업종이 유망하다 아니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그 일반화의 오류에 빠진다고 생각해요. 그게 유망하다 그래서 당신이 하시는 분한테 유망한 건 아닐 수 있어요. 다 잘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PC방을 처음에 할 때도 PC방의 끝물이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한참 붐이 일고 그다음에 이제 사그러지는 시점이었어요. 다 망하는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편의점도 과포화 상태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였어요. 그다음에 코인도 옛날에 10년 전에 1,000원이고 지금도 1,00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 코인 노래방도 이제는 정체기가 왔다 이런 소리 들었는데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건 있습니다. 그 업종이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될 거냐 이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속 가능성. 지속이 된다 그러면 거기 가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앞으로 뭐 계속 매출이 늘어가는 뭐 성장하는 업종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코인 노래방 같은 경우는. 현명한 답변이라는 또 이야기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산업의 지속성이 중요하고 그 중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가? 그게 더 오히려 또 중요한 판단 기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시류를 읽는다거나 트렌드를 파악한다라거나 그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혹시? 그게 중요한데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소수라는 말씀이에요. 그 일반 개인들은 되게 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그렇게 뛰어난 해안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큰 성공을 하시겠죠. 근데 저 같은 이런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안 되니 앞으로 지속 가능한 업종에서 거기서 이제 뭔가를 또 이루는 거 그게 아무래도 좀 많이 리스크가 좀 적다고 봐야죠. 혹시 앞으로도 창업 계획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혹은 뭐 이제 거의 시간이 마무리를 해야 돼가지고 다른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 혹은 자영업을 하시는데 좀 힘드신 분들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한 현실 조언 하나 좀 부탁드린다면. 제가 PC방을 할 때 처음 도입한 게 카드 단말기였어요. 그 10몇 년 전에 카드 단말기 쓰는 PC방이 없었고 제가 코인 노래방을 처음 할 때 처음 도입한 게 키오스크예요. 키오스크를 쓰는 코인 노래방이 아무도 없었어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제 경험상에서는 다른 분들이 안 하는 거 하던 거에서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분들이 안 하고 도입 안 한 거를 한 반발자국만 좀 앞서서 하시면은 그 시장이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좀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기본에 충실하게 그리고 반발자국만 빠르게. 그렇죠. 조금만 앞서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나.
마지막으로 노승욱 대표도 네. 같이 뭐 좀 평가, 조언 네. 같이 좀 해주신다면요. 네. 그 대표님이 아까 하시는 말씀 중간중간에 새로운 걸 하기 전에 이거를 공부했다라고 하셨어요. 아, 맞아요. 네. PC방을 하기 전에 그에 대해서 공부했다. 카페도 들러보고 코인 노래방도 그렇고. 네. 그래서 사전에 산업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공부를 하신 게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저평가된 물건을 싸게 인수해서 네. 하니까 이제 그 양 대표님 표현을 빌리면 안전 마진을 확보하고 창업을 했다고 하시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막 역권리금 받고 이렇게 망해도 이거 그냥 PC만 처분해도 뭐 손해 보진 않겠다. 네,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좀 마음이 급하지 않아지고 그래서 더 기본에 충실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네. 그 욕심을 대박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중박이 가능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대박 욕심, 대박 꿈을 꾸지 말고 기본에 충실하면서 근데 공부는 분명히 해야 하고 남들보다 반발자국만 앞서가는. 근데 그거를 20년 동안 반복을 또 하고 있는 꾸준하게. 네, 지치지 말고. 지치지 말고.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인데 그게 가장 어려운. 야, 오늘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카페 나나바바 양승환 대표 그리고 창업 플랫폼 창톡의 노승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이천과 여주, 강원도 원주에 호우경보, 강원 횡성과 경기 남부 지역 등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역에는 시간당 최대 60mm가 넘는 매우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침수 피해를 주의해야 합니다. 산림청은 오늘 오전 9시 30분에 기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 단계를 기존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 금액이 1년 전보다 14% 넘게 줄었습니다. 이 기간 무역 수지는 22억 7,6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누적된 무역 수지 적자는 287억 4,100만 달러입니다.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가 자동차, 2차 전지, 조선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계속 성장하고 이르면 10월부터 반도체 경기도 개선될 것으로 정부가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자, 애프터 서비스 시간으로 갑니다. 유혜진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질문 바로 들어보죠. 네, 어제 경제뉴스 브리핑 시간에 자녀 결혼자금 무상증여 한도가 확대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남하은님,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줄 때 신고를 해야 되나요?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세무그룹 온세 양경섭 세무사에게 답을 들어봤습니다. 결혼자금 신고하는 제도는 어디도 없어요. 어떤 등기 재산, 그러니까 뭐 자동차를 사준다거나 집을 사준다거나 전세금을 보태준다거나 이런 과정에서는 증여세 이슈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이게 통상적인 혼수용품이 아니거든요. 그런 건 증여세가 과세되는 거고 덜 주면 그만큼 더 증여세가 줄어드는 거고 세법상으로는 통상적인 혼수용품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생활 가전 같은 거 뭐 가구나 이런 거 타주는 거는 이제 증여세는 비과세 되는 거고요. 원래 가구가 있어가지고 덜 들었다. 이걸로 뭐 증여세가 달라지지는 않죠. 네. 네, 그리고 7806님, 자녀가 결혼할 배우자, 즉 사위나 며느리에게도 증여가 가능한가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은 질문을 조금 더 명확히 하자면 사실 증여는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네. 증여세를 내면 누구에게나 가능한 그쵸. 거죠. 다만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를 할 수 있는 한도가 다 네. 다를 뿐인데요. 앞에서도 뭐 자녀에게 뭐 결혼자금 줄 때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성인 자녀에게는 비과세 증여 그러니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5천만 원이고 네. 미성년 자녀는 10년당 2천만 원까지 네. 손자 손녀는 5천만 원까지 배우자는 6억 원 그리고 그 외의 친족은 1,000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위나 며느리도 그 외의 친족으로 들어가서 1,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네. 증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자녀가 이제 혼인 신고를 해야만 그렇죠. 예, 그 외 친족이 되는 거죠. 만약에 1억 원을 증여한다. 1억 원 이하는 증여세율이 10%거든요. 네. 그러면 원래 증여세는 1,000만 원이 나오는데 혼인 신고를 했다. 그래서 그 외 친족이 된다. 1,000만 원의 공제를 받는다 하면 나머지 9천만 원에 대한 10%니까 900만 원이 되겠죠.
네. 그리고 김영진님은 민사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아파트 베란다 천장에서 물이 샙니다. 전문가도 위층 문제라고 하는데 네. 위층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어찌해야 할까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답은 법무법인 수호재 권기준 대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일단 누수의 책임이 위층에 있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 누수탐지 전문가의 의견만으로는 책임이 명확하게 확인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층에서 계속 책임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법원 감정, 즉 소송상 감정을 통해 귀책 사유가 있는지, 즉 누수의 원인을 밝히고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뭐 이것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건 사실 실익이 없을 것 같고 네. 누수 탐지 그 업체 그리고 네.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그 윗집을 방문하셔서 네. 일단 상황을 보면 대충 이제 상황이 나오지 그쵸. 않습니까? 원인이. 그리고 그 윗집도 누군가의 윗집이 또 있을 거고. 그쵸. 그래서 그 또 윗집에서 만약에 같은 일이 발생을 해도 당신께도 똑같이 이걸 적용을 해드릴 겁니다라고 좀 네. 설득을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일 것 같네요. 네, 어제 퀴즈 정답이 풍수의 보험이었는데요. 5226님, 풍수의 보험 무슨 보험인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주택도 가능하고 특히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그리고 네.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도 가능한데요. 정책적으로 정부가 관장을 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풍, 홍수, 해일, 강풍, 풍랑, 풍랑, 대설, 네. 지진 등 이런 풍수해에 대비해서 보험을 하는 건데 정부가 적게는 70%, 많게는 거의 92%까지 보험금을 지원해 네. 주는 겁니다. 이거는 풍수해 보험을 판매하는 7개의 보험사가 있는데요. 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NH농협손보,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이런 데들을 통해서 상담을 해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문성진님, 청취율 조사 번호 좀 알려주세요. 성공예감에 한 표 던지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면은 02-2056번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2056번으로 시작하는 전화가 오면은 받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청취율 번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한국리서치가 1년에 4번 1, 4, 7, 10월에 각각 2주간 조사를 하고요. 네. 라디오 청취자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네요. 그때 뭐 예시로 예를 들자면 성공예감 2대5입니다. 네. 를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혜진 리포터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잘 듣고 계시는 들어주셔서 감사한 성공예감 2대5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